소음성 난청 산재 적용 기준 알아봅니다. 군 복무 시 사격이나 포병, 정비 업무를 했거나 산업 현장에서 프레스, 단조, 조선, 제철, 발전소처럼 소음이 큰 환경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난청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헷갈립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과 청각장애 등록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산재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청각장애 등록과 어떤 점이 다른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성 난청 산재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소음 노출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단기간의 소음 노출이나 일시적인 소음 경험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건 청력 손실의 정도와 측정 방식입니다. 산재 기준에서는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며 이 수치는 단순 평균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500, 1000, 2000, 4000Hz의 기도 역치를 측정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 방식과 조건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최소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뒤 시행해야 하고 의사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반복 검사해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 자체가 산재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근무 일정 조율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이 난청이 소음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저음보다 고음역에서 손실이 더 큰 전형적인 소견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뇌이염, 약물 중독, 메니에르,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의 흐름과 병력 정리가 산재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청각장애 등록 기준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산재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산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청각장애 등록은 장애인 복지제도에서 정한 장애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두 귀 모두 아주 높은 수준의 청력 손실이 있거나 한쪽 귀가 매우 나쁘고 다른 쪽도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있을 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는 소음 노출 이력과 전형적 소견, 배제 진단이 핵심이고 청각장애 등록은 정해진 데시벨 기준과 말소리 이해도 같은 장애 판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재는 불인정되지만 청각장애 등록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청각장애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격을 많이 했는데 산재가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 복무가 어떤 제도 적용 대상인지, 소음 노출과 난청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핵심은 무작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검사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산재 쪽은 근무 이력, 작업 환경, 소음 노출 자료, 진료 기록의 흐름이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보청기만 알아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청각장애 등록, 보청기 선택까지 한 번에 얽히기 쉬운 주제입니다. 이럴 때 혼자 정보를 찾아다니기보다 기준을 나눠서 정리해주는 창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올드이어로는 보청기를 직접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내 최대 보청기 정보 전문 사이트입니다. 광고 없는 정보 구조로 전국 300명의 보청기 전문가에게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과 청각장애 등록 차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까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기준을 헷갈리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같이 새어나갑니다. 산재는 산재 기준으로, 청각장애는 장애 기준으로
각각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올드이어로 검색해보세요.